지난 7월 23일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각종 첨단 무기를 시찰한 뒤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세계 최고 수준 탄도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데 대해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미사일인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국과연이 개발 중인 현무-4로 해석되고 있다. 현무-4는 사거리 800km에 탄도 중량 1톤으로 추정된다. 현무-4의 개발이 본격화된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 탄도미사일 개발에 족쇄가 되었던 한미미사일 지침이 지난 2017년 본격 개정되면서부터이다.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자 사거리 500km 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1톤에서 4톤으로 사거리 800km 미사일은 500kg에서 2톤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위력이 증대된 신형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현무-4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징후 시 중요 군사 목표물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우리 군의 핵심 무기로 개발되었다. 탄도미사일을 운영하는 육군은 지난 2017년 5대 게임 체인저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천후, 초정밀, 고위력의 미사일 전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현무-4는 현존하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가운데 가장 큰 탄도 중량을 갖게 된다. 현무-4 개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개발한 둥펑-16이 1.5톤의 탄두 중량으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가운데 가장 크고 무거운 탄두를 장착했었다. 구체적으로 현무-4가 어떤 종류의 탄두를 장착하게 될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탄두 무게로만 봤을 때 현재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벙커버스터 즉 지하 관통형 유도 폭탄인 GBU-28과 비슷하다. 이 때문에 현무-4는 북한의 주요 지하시설물을 파괴할 수 있는 대형 관통 탄두를 탑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GBU-28의 경우 철근 콘크리트는 6m, 토양은 30m 이상 관통에 들어가 폭발한다. 현무-4는 2톤의 대형 관통 탄두를 탑재했을 경우 탄도미사일이 마하5 이상으로 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면 어마어마한 운동 에너지가 더해져 GBU-28을 훨씬 뛰어넘는 파괴력과 관통력을 자랑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대형 관통 탄두에 고폭탄 대신 열압력탄을 충전해 사용하게 되면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열압력탄은 터널과 동굴 그리고 벙커와 같이 폐쇄된 공간에서의 파괴력이 고폭탄에 비해 상대적으로 뛰어나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는 유사시 서울과 수도권을 노리는 북한군의 장사정포를 파괴하기 위해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를 개발했다. 전술지대지 유도무기에는 침투관통형 열압력탄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무-4는 지난 3월 중순 충남 태안군 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정부 고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시험 발사를 실시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3개월간의 시험 평가 끝에 개발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개발이 완료된 만큼 앞으로 양산을 위한 규격화 작업이 남아있다. 규격화 작업이 끝나면 이르면 내년부터 현무-4의 초도 양산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2. 김기군의 병영 톡톡 한국군 미사일 족쇄 사거리 제한만 남았다. 한국군이 최초의 지대지 미사일인 백곰을 독자 개발하던 1970년대 초반 미국의 압박은 거셌다. 동서화해 분위기를 조성 중이던 미국은 한국군의 지대지 미사일 개발이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을 우려하고 노골적인 압박을 가해왔다. 백곰이 태어나기까지의 비화를 담은 서적 백곰, 도전과 승리의 기록을 보면 미국의 압박이 잘 묘사되어 있다. 당시 백곰 개발에 참여했던 안동만, 김병교, 조태환 박사가 공동으로 집필했다. 이를 이 책자에 따르면 백곰 개발이 착착 진행되던 시기인 1976년 5월 미국 중앙정보국은 국무부에 비밀 전문을 띄운다.
한국의 미사일 설계도 초안이 거의 완성됐다. 이 새로운 미사일은 나이키 허큘리스 추진기관과 기체, 통제 시스템, 유도, 조종 장치를 대폭 개량하거나 완전히 재설계한 것이다. 이런 첩보가 전해지자 미국 정부 인사들은 개강했다. 당시 주한 미군 사령관, 주한 미국 대사, 국방부 안보 담당 차관보가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미사일 개발 중단을 요구했다. 심지어 이 차관보는 탄도미사일 개발 뒤에는 핵을 개발할 것이냐? 라는 등 거칠게 항의했다고 한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뿐 아니라 핵 개발을 의심했던 미국 정부의 속내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다. 첫 지대지 미사일 백곰 성공 후 미국 사찰단 ADD 샅샅이 뒤져 백곰은 1978년 9월 26일 충남 태안 ADD 안흥 시험장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시험 발사에서 성공했다. 며칠 후 당시 존 위컴 주한 미군 사령관이 ADD를 방문했다. 또 얼마 뒤 카터 행정부가 파견한 7명의 사찰단이 ADD를 샅샅이 뒤지면서 미사일 개발 기술을 어느 나라에서 가져왔는지 등을 캐물었다. 1979년 7월 위컴 사령관은 당시 노재현 국방부 장관에게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이에 노 장관은 그해 9월 한국의 미사일 개발 범위를 미국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서한으로 발송했다. 이 서한에는 사거리 180km 이내, 탄두 중량 500kg 이내로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미사일 개발 지침을 마련해 통보한 것이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이렇게 탄생했다. 엄밀히 말하자면 한국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통보했기 때문에 한미라는 말을 빼고 미사일 지침으로 부르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미국의 압박에 의한 한국군의 미사일 촉수는 1979년 이후 4차례 개정됐다. 그때마다 제한 사거리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800km 이내로 묶여있다. 한국의 미사일 주권을 미국이 계속 속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미국은 사거리 9,600여 킬로미터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3 400발과 사거리 13,000km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트라이던트-2 D5를 오하이오급 전략핵 잠수함에 가득 싣고 다닌다. 자신들은 해도 되고 남은 해서는 안 된다는 강대국의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한국의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의 2020년 미사일 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추력이 100만 파운드 초가 넘는 고체 연료 로켓 개발이 가능해졌다. 그간 발사체의 고체 연료 추력이 미사일 지침에 따라 100만 파운드 초에 묶여있다 보니 관련 연구도 2013년 발사된 우리나라 저우주 발사체 나로호의 2단 킹모터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당시 나로호 2단부는 추력이 100만 파운드 초에 맞춰 개발됐다. 선진국 고체 연료 로켓의 10분의 1 수준이다.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는 5천만 또는 6천만 파운드 초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은 작년 10월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접촉해 고체 연료 문제를 해결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9개월간 집중 협의 끝에 이루어졌다. 일본은 2013년 2단 고체 연료 로켓 엑실론을 쏘아 올린 바 있다. 한반도 주변국은 로켓의 고체 연료 사용을 제한받지 않고 있다. 사거리 800km 이내 족쇄 풀려야 미사일 주권 회복이제 사거리 800km 이내 족쇄만 풀리면 한국군의 미사일 주권은 온전히 회복된다. 이와 관련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800km 사거리 제한을 푸는 문제는 결국 머지않아 때가 되면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보상 필요하다면 이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를 언제든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998년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용이라고 주장한 장거리 로켓을 처음 발사한 데 이어 2012년 4월 장거리 로켓을 또 발사한 것 등이 계기로 작용해 미사일 지침이 1차, 2차 개정된 바 있다. 2017년에 이루어진 3차 개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잇따르자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작용했다. 앞으로 북한이 어떤 군사적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마지막 족수인 사거리 제한을 푸는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9일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된 것과 관련 앞으로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ADD는 2017년 8월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위한 마지막 비행시험 영상을 공개했고, 이 미사일은 실전 배치됐다. 800km 탄도미사일은 제주도에서 발사하면 신의주에 도달할 수 있고, 북한의 가장 먼 동쪽 두만강까지는 포항 남쪽에서 쏴도 타격권에 들어간다. 이런 이유로 8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이 왜 필요하냐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주변국에 의한 미래 위협에 대응하려면 중장거리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가 800km 이상을 넘어가면 당장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들 강대국은 이미 핵무기와 ICBM을 비롯해 한반도를 사거리에 넣는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개발해 실전 배치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우주발사체 고체 연료 제한 해제로 한국군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우주발사체와 중장거리 미사일은 로켓 엔진 등의 기술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고체 로켓 우주발사체 기술을 언제든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